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소통하는 시의원 윤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고졸 청년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말 고졸이어도 괜찮은 사회, 그와 관련되는 성남시 고졸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우리 고졸 청년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고졸 청년들의 취업률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2년 동안 17년에서 19년 동안 고졸 청년들의 취업률이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취업을 목적으로 고등학교를 가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좀 보면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급격하게 17년부터 19년 사이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대학에 진학하는 이 진학률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은 취업을 위해서 학교를 가는데요. 옛날 2000년대 초만 해도 이 특성화고 나온 아이들은 이렇게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이렇게 낮았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취업률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이렇게 대학을 가는 이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이유는 특성화고나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도 이 사회가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대학 진학이 우리 사회에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기준이 돼버린 거죠. 대학의 대학을 가야만 취업을 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습니다. 사교육비를 높인다든지, 그리고 대학 만능주의로서 이 고졸자와 대학생들의 차별을 정말로 차별적인 사회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요, 우리 사회는 이 고졸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없는 그런 상태죠. 이 과거에 보면은 이 언론들도 이 고졸 청년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 보도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학력 차별 문제나 학력 격차 문제에 대해서 이 보도를 했던 건수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렇게 보도 건수가 많았었죠. 그러나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보도 건수가 현격하게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언론조차도 고졸 청년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졌고, 오히려 요즘 언론에서는 대학의 진학과 관련돼서 대학 제도, 특히 이걸 정시를 강화해야 될 것이냐 수시를 강화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있고 보도 건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학력 차별이나 학력 격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적 관심이, 이 언론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곧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진학자나 혹은 특성화고 출신들, 이런 출신들이 과연 이 사회에 자기 일자리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런 사회냐. 우리 사회가 결국은 학벌 차이와 학력 차이에 의해서 결국 이 사회가 지금 왜곡돼 가고 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이 차별 문제는 이 장애인 차별이나 성차별보다 훨씬 더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이 높습니다. 무려 한 33% 정도가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사회적 차별이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학력과 학벌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걸로 봐도, 우리 사회가 이 학력 문제와 또 학벌 문제가 얼마나 이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 정말 이 고졸이어도 괜찮은 그런 사회일 수는 없을까요?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외국 사례를 보면 스웨덴이나 유럽 이런 데 보면 독일 특히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하고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동일 노동 또 동일 임금 이렇게 대접을 받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 갈 때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들과 아예 자기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이 취업이나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을 가야만 되는 그런 사회가 됐죠. 이렇게 우리 사회가 고졸이어도 괜찮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것이 우리 사회가 정책적으로 좀 대안을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크게 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졸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졸 채용 할당제 정책을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금까지는 이 고종 채용 할당제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것이 점점 제도적으로 이 약해져서 고종 채용 할당제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이 지금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면 고졸 청년들은 어떻게 이 사회에 발을 붙이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학력과 학벌의 차이, 이 차별에 대해서 완화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 정말 대학 맞는주의, 진학 막는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 고졸 청년들은 어디 발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 학력과 학벌에 대한 차별 이거 완화해야 합니다. 이 완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국가적으로도 또 지방자치에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고졸 청년들을 차별하지 않는 청년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나 이 청년 정책 중에서 이 지금 금융 정책만 해도 대학생들에 대한 융자 정책이나 이런 건 있어도 고졸 청년들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이 없고요. 그리고 신혼주택만 해도 행복주택만 해도 이 대학교를 나온 청년들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위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는 건 역시도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후퇴를 해가지고 솔직히 이 고졸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졸 청년들이 이 문화적으로 혹은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훈련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거의 정책적으로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의 대학을 다닌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 중심으로 청년 정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졸 청년들도 차별하지 않는 정책 이런 것들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사실 이 조례는 제가 작년에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의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류의 주된 이유는 우리 젊은 고졸 졸업자에 대한 취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대학을 나온 친구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고요. 사실 그 주장은 우리 아까도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아까 살펴봐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고졸 청년들이 차별을 받고 있죠. 이 차별을 받고 있는 고졸 청년들에 대해서 약간의 배려를 하자는 차원이지 대학을 나온 청년들을 역차별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지금 대표 발의했는데 이번에 다시 1월 말에 의회가 열리면 다시 상정이 돼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 발전에 좀 이바지하게 하고 사회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적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자.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이 조례를 좀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몇 가지만 좀 발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4조입니다. 취업 지원 대책 수립입니다. 성남시가 이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각호에 따른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자. 이것을 좀 강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주요 내용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 목표, 그리고 어떻게 시행할 건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그 해당 연도에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것들을 열고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고졸 취업자 촉진을 위해서 재정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직업을 지도한다든지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혹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시가 좀 대책을 세우자. 그리고 다른 교육기관과 기업 이런 것과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보자.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5조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런 각종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이 사회적 문제나 기업의 현황, 그리고 고졸자 취업에 필요한 실태를 이렇게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제6조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조례에서 우선 채용입니다. 우선 채용은 특히 이 일반 사기업은 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기업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공기업은 우리 성남시에도 상당히 여러 그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 공기업이 중에서도 뭐 예를 들자면은 도시공사, 문화재단, 뭐 저기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이런 곳이겠죠. 이런 곳에 또 시립의료원 이런 것도 포함될 테고요. 이런 곳에 정원이 30명이 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매년 이제 신규 채용을 하게 되죠. 이 신규 채용하는 청년 채용, 뭐 전체 채용 인원이 아니라 청년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청년 채용을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전체 채용 인원의 5%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그 5%의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고졸 졸업자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아주 내용을 담은 가장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입니다. 이것은 성남시가 이런 어떤 그 고졸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그 성남시 고졸 청년 취업 조례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계획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로 소통하는 성남시의원 윤창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정말 이해 가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성남시 청년들, 그 중에서도 이 고등학교를 나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나와도 취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창근 TV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